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시는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보시게 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드컵 16강 마지막 두 경기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그것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첫 번째 경기는 이제 세인트루이스랑 미러키입니다. 오늘 일단 세인트루이스가 오늘 더블헤더인데 1차전에는 아마 도빈스가 나올 수 있다고도 해요. 얘가 그전에도 얘가 이제 한 백업 투수로서 한 뒤에 한 4, 5이닝 정도 던지는 리버라토레나 뭐 레히나 이런 애들 망가지면은 그 뒤에서 꽤나 길게 가는, 작년에 보스턴에서도 괜찮았는데 막 수술 같은 거 한 다음에 세인트루이스로 이적을 했지만 뭐 그러다가 괜찮았는데 선발로 올리니까 저번에 아마 안 좋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이너리그에 갔는데 최근에 마이너리그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지금 과연 올리는 시점이 적절한가? 얘가 만약에 짧게 간다면은 그 다음에 세인트루이스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불투명한 상황이기는 해요. 일단 도빈스도 좋은 컨디션이 아니라는 거고, 그리고 미저라스키 저번 경기도 뭐 구속은 잘 나왔지만 이제 5이닝 동안 5실점이나 했습니다. 뭐 삼진은 10개나 잡았다고 치더라도 그날 경기 초반부터 신시내티한테 이런 좀 포심들이 많이 공략을 당했어요. 그 전까지는 이 타자들이 아예 미저라스키의 공을 못 건드리곤 했는데, 얘가 워낙에 또 이제 포심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좀 노리고 들어오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5실점이나 했는데 에러 때문에 1자책이다? 솔직히 에러 장면도 오연한 이런 에러라기보다는 약간 좀 내야한타에 가까운 측면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좀 세탁이 된 거예요. 방울이 그냥 엄청 오래 뻔했는데 솔직히 얘가 뭐 무죄는 아니었습니다. 홈런도 맞았었고, 미저라스키도 이제 최근 경기들을 보니까 요즘에 실점이 좀 있잖아요. 홈런도 맞기 시작을 하고 최근에 한 4-5경기 정도에서는 좀 이제 슬슬 저물 기세가 보인다. 워낙에 시즌 절반이 넘었는데 1.47이면 굉장히 훌륭한 거긴 해도 이거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조만간 저번 경기처럼 좀 이제 안 좋은 경기들이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물론 미저라스키가 현재 내셔널리그 사이영 배당 뭐 1위다, 워낙에 지금 말도 안 되는 공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건 맞지만 전 선택하기 별로라고 생각을 해요. 배당도 맛도 없고 사실 이 경기 방향 자체는 미러키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인트루이스도 빠따가 그닥이고 미러키도 어제 이걸 역전승을 해놨잖아요. 여전히 근데 미러키도 빠따가 별로거든요. 세인트루이스가 이렇게 홈으로 오면은 좀 이제 마진 같은 것들로 떨어지고 이게 득점이 부족해서 그렇게 되거든요. 어제도 이거를 뭐 이렇게 미러키가 뒤집어내긴 했지만 얘네들도 상대 전적이 5연승 중이긴 한데, 그런 것들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미저라스키는 저는 위험 부담이 좀 크다고 봤네요. 차라리 그냥 뭐 오바를 도전해볼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마땅히 지금 양팀 다 빠따가 좋은 시기는 아니어가지고 이거는 미저라스키인 걸 알면서도 사실 좀 꺼려진다, 그런 경기처럼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볼티모어 대 시카고 컵스 경기입니다. 바즈랑 보이드고요. 자, 바즈도 잘하고 있다가 한번 저저번 경기쯤에 슬슬 이제 안 좋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창 얘가 뭔가 좀 회복을 많이 했다, 구속도 잘 나오고 이닝도 잘 먹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천사전에서 5이닝 5실점인 하더니 직전 경기는 7이닝을 먹어버렸어요. 화이트삭스 빠따도 좀 센 팀인데 걔네들을 잘 막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얘가 내려가자마자 불펜이 쳐맞았던 그런 게 있었는데, 어쨌든 바즈 자체는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슬슬 놔줄까 하다가 저번 경기 활약으로 인해서 한 번 더 일단은 좀 좋게 볼 만한 여지가 생겼어요. 그리고 보이드도 지금 부상 복귀한 다음에 저번 경기도 구속이 조금 잘 나온다든지 5이닝 3실점 정도, 그렇게 뭐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요즘에 이런 날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닝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막 믿음은 없는데, 물론 뭐 지금 방울도 그렇고 작년만큼의 그런 활약은 아닙니다만은 어느 정도 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이드가 엄청 뭐 작년만큼 그런 1선발급으로 믿을 만한 친구는 아니지만은 활약도가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컵스도 그동안 빠따를 굉장히 잘 치다가 라이벌 세인트루이스와 시리즈 때는 안타를 7개, 5개, 7개밖에 못 쳤거든요. 그전에는 이게 바람이 되게 많이 불어가지고 뭐 오바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지금은 사실 컵스 빠따가 살짝 또 죽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상승세가 있다가 이게 좀 끊기긴 했습니다. 이게 지금 원정에서는 9승 2패 중에다가 마흔 7번이나 된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지금 빠따 폼은 살짝 끊긴 시점이긴 하거든요. 바즈도 저번 경기 잘했다거나, 여기다가 볼티모어는 얘네들 좀 홈런 같은 거 잘 치는 팀인데 저한테는 일단 약세가 많이 있고요. 홈으로 올 때는 더 약해진다. 저한 상대로 홈일 때 사실 요즘엔 점수를 조금 뽑은 적도 있지만은 평균적으로는 3.6점 정도에 그치고 있다. 얘네들이 OPS에 비해서는 많이 좀 줄어드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냥 언더반향 생각이 좀 나기는 합니다. 이거는 양팀 다 홈런 같은 것들도 포텐셜이 있는 팀이고 이래가지고 쉽지는 않은데, 저는 바이닝 자체는 컵스 쪽으로 일단은 보고는 싶었어요. 워낙에 지금 볼티가 좀 더 긴 기간 동안 빠따가 별로라는 생각이 있고, 저는 그래도 컵스가 여러 타자들이 폼이 좋지 않았냐, 기대시는 컵스가 더 있다, 얘네들 뭐 승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차이도 좀 있는 편이어서 저는 컵스 쪽이나 뭐 언더 그렇게 볼게요. 디트로이트 대 어슬레티스, 스쿠바리랑 긴인데요. 디트로이트가 원정이 약하고 홈은 그나마 반반을 친다고 했는데, 최근엔 약간 반대예요. 원정에서 6경기 동안 5승 1패인 반면
홈에서는 6경기 1승 5패로 좀 좋지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스쿠발인데 스쿠발도 지금 방어율 같은 거 보면은 뭐 요즘에 그나마 나아졌지만은 마음에 안 들죠. 부상도 있었었고 부상도 조금 시기상조인 느낌이 있다든지 실점이 좀 많았는데 저번 경기 양키스가 한창 못할 때 6이닝 동안 똘홈런 하나밖에 안 맞으면서 잘한 바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뭐 이런 삼진 잡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뭐 죽진 않았는데 구속도 조금 안 나온다든지 그동안 뭐 사이영 2연패 했던 그런 포스까지는 아니기는 해요 지금은. 그리고 JT 긴 저는 얘가 어셀에서는 가장 좀 믿을만한 선수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얘도 이제 홈이 워낙에 좀 오바구장이다 보니까 홈에서는 3.75 원정에서는 2.31로 확연하게 원정에서 좋아지는 부분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또 원정 가니까 뭐 볼넷 같은 것들도 많이 잡힌다든지 좋아지는 것도 있고 저번 경기도 다저스 상대로 6이닝 실점으로 잘 버텼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최근에 라스베가스에서 열렸던 미러케와 시리즈 때 5.2이닝 5실점 한 거라든지 그 외에는 엄청나게 막 모나게 이렇게 안 좋았던 적은 별로 없거든요. 어지간하면 좋은 피칭을 해준다. 저는 지금 어셀에서는 가장 좀 믿을만한 친구로 보고 있긴 하거든요. 여기 있는 것처럼 어슬레티스가 원정 가면은 되게 언더로 많이 갑니다. 이거는 물론 라스베가스 시리즈도 껴있고 막 이러긴 한데 원래부터 서트리스 파크도 엄청 오바구장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보정을 하더라도 거의 뭐 한 3점가량은 변동이 있습니다. 원정 가면 득점력이 확 깎여요. 실점도 많이 줄어들고. 일단 이런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리고 홈런 같은 것들도 확연하게 홈에서 엄청 잘 치고 원정에서는 엄청 떨어지는 게 보이죠. 리그에서 이 홈이랑 원정 편차가 가장 심한 팀이 어슬레티스입니다. 뭐 스쿠발도 홈런 치기 쉬운 타자는 아니고 쉬운 투수는 아니고 그냥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승패는 좀 어렵다고 봐요. 물론 스쿠발이 오랫동안 더 뭐 잘해준 건 맞지만은 JT 긴도 저는 만만치 않다고 봤습니다. 디트로이트가 요즘에 은근히 좀 상승세를 맞이하는 건 맞고 어셀리스는 빠따가 조금 별로다. 뭐 그런 거 생각하면 그냥 무난히 디트로이트를 볼 수도 있지만은 일단은 저는 스쿠발도 지금 100%는 아니라고 봤고요. 오히려 긴이 이 배당 대비 사실 나쁘진 않다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전 이거는 승패보다는 그냥 언더 쪽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피츠버그 대 애틀랜타입니다. 스킨스랑 와일드랩인데 스킨스가 요즘 말이 참 많아요. 저는 저번 경기가 이게 1회 때 사실 그렇게까지 실점할 게 아니었다. 1회부터 아마 5실점인가 했는데 ABS 챌린지를 해야 될 걸 안 하고 안 해야 될 거를 하고 뭐 이런 것도 있었다든지 3루수가 이제 홈으로 쇄도하는 거를 송구를 했는데 이 포수가 이걸 앞에 나가서 잡았어야 됐거든요. 주자와의 동선에서 안 겹치고 할 수 있었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받으니까 타자를 맞고 공이 또 빠졌습니다. 그래갖고 막 추가 실점도 나오면서 약간 스킨스가 다소간에 억울한 면도 있긴 했었어요. 어쨌든 그날 뭐 3런도 쳐맞고 뭐 유죄기는 한데 약간 억울한 부분이 있긴 했습니다. 투구 내용상으로는. 근데 그것보다도 그냥 얘가 대놓고 안 좋아요 지금은. 자, 여기 나와 있는 게 뭐냐면은 이게 원래는 영상인데 그 팔의 위치를 보면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작년에 100마일 던질 때는 글러브에서 볼을 뺀 다음에 이 팔의 오른팔 던지는 팔의 위치가 어디에 있냐 딱 이러고선 지금 발의 높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한 타이밍인데 투구 폼이나 쿠세 같은 게 바뀌었다는 걸 뜻합니다. 이러면서 55마리 선발 가운데 평균적으로 98말 이상의 공을 26개 정도를 던졌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3번의 선발 득판에서는 98말 이상의 공을 4개밖에 못 뿌리고 있다. 평균적으로 한 26개씩 뿌리던 놈인데 여기다가 얘가 이제 직전 경기 때는 스핀수도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올 시즌에 스핀수 2300도 지키고 하다가 점차 막 줄어들더니 직전 경기 때는 2000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공에 확실히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요즘에는 구속이나 스핀이나 이런 것들이 경쟁력이 별로 없다. 그래갖고 뭐 쳐맞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지금은 스킨스를 믿을 만한 상태가 안 되죠. 이러다가도 막 6인 2실점 그냥 얼추 뭐 해줄 때도 있긴 하지만은 지금은 영 스킨스를 믿을 만한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고 직전 경기가 그런 부심에 아주 뭐 정점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좋게 볼 때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와일드랩 얘도 제가 막 이런 셔머피와 이런 조합으로 싱커랑 커터를 장착하고 원래 스플리터는 좋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번 경기 5.1이닝 동안 얘가 원래 제구 리스크가 있거든요. 근데 제구는 별로 문제가 없었는데 3런 한 방 맞은 게 좀 아쉽더라고요. 어쨌든 애틀랜타에서 남들을 키워볼 만한 그런 유망주예요. 원래부터 좀 이름 있는 유망주기도 해가지고 얘가 원래 제일 잘 던지는 공이 스플리터인데 저번 경기 스플리터를 좀 안 쓰더라고. 투구 내용이 어떻게 변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막 큰 신뢰가 들진 않습니다만 혹시 모르겠네요. 이거는 저는 승패는 좀 별로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와일드랩이 뭐 제구 리스크나 피츠버그 빠따도 무섭고 애틀랜타 한창 못 치다가 지금은 좀 살아났잖아요. 어제도 이거를 뭐 역전패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홈런도 조금 나오고 두 자릿수 안타를 3경기 연속으로 기록 중입니다. 스킨스가 좀 지금은 상태가 별로라는 것과 함께 양팀 다 7.5 기준으로 오바가 엄청 많거든요. 저는 이거는 승패보다는 그냥 이것도 오바 쪽으로 볼만하지 않나 그런 쪽으로 보겠습니다. 지금은 스킨스를 딱히 이렇게 막 좋게 볼만한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 마이애미 대 시애틀입니다. 자, 마이어랑 브라이어 놓으면은 여기도 양팀에서는 꽤나 수준급 투수들이 나오는 거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브라이어 우인지는 불투명하다고 하는데 자, 일단은 마이어 저번 경기 때 6이닝 동안 5실점이나 했어요. 근데 이게 또 자책점은 한 점밖에 아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그 이후에
뭐 실책이 있었던 다음에 뭐 실책이 아니면 그냥 뭐 이닝이 마무리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이후에 뭐 3루타나 홈런 이런 장타들도 많이 맞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도 아주 뭐 무죄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한창 그동안 마이애미 수호신이었다. 네, 저번 경기로 인해 갖고 이제 그 쿠어스 필드에서 패배를 했었었고 여기 쪽에 골뱅이로 돼 있는 게 이게 원정 표시고요. 밑에는 전부 다 이제 홈이거든요. 이제 마이어가 홈 등판 9번이 전부 다 이제 팀이 승리를 했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 친구 등판한테 14승 5패잖아요. 그래갖고 마이어 등판한테 홈에서는 9승 0패에다가 마인이 7번이나 있습니다. 그야말로 마이어는 마이애미 소신이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지금 마이애미가 빠따도 좀 좋은 편이긴 한데 일단 오늘 홈으로 옵니다. 얘네들 저는 그 홈 승률도 대단히 좋다는 얘기를 많이 썼었죠. 얘네들이 오랜 기간 동안 꽤나 넓은 기간 동안 메이저리그 승률 전체 1위였던 거는 그건 이제 홈발이 많이 작용을 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또 홈으로 돌아옵니다. 그동안 원정 경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근데 이게 얘네들이 지금 원정 10경기 하는 동안 쿠어스 필드랑 서터엑스 파크 이런 오바우전들을 많이 다녔거든요. 그래갖고 지금 타율이 3할 2푼 3리가 찍히는데 이거는 사실 조금 뻥튀기가 된 것 같기는 해요. 그래갖고 조금 애매하네. 그래도 뭐 브라이언 우도 얘도 지금 보면 홈이랑 원정 편차가 엄청 심하거든요. 제가 아마 홈에서는 2점대인데 원정에서는 지금 뭐 4점대 5점대 나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브라이언 우가 일단 올 시즌의 방어율이나 여러 가지 면모상으로 작년 같지는 않다. 작년에는 진짜 시애틀이 다 선발 투수들이 부상의 와중에 브라이언 혼자 막 버텨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냥 마이애미가 여러 면모에서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홈발이 상당히 크고요. 마이어도 저번 경기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은 보편적으로 여태까지 잘해줬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거는 마이애미 쪽으로 보고요. 언더오버는 언더를 보고 있긴 한데 이거는 근거는 거의 없어요. 저는 그냥 마이애미 쪽으로 좋게 보겠습니다. 브라이언우가 원정을 못한다는 것과 함께. 그리고 템파베이 대 양키스입니다. 오늘 이제 이안 세이모어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하고 아마 양키스는 워렌일 것 같은데 일단은 이것도 제가 어제 그 템파베이 홈발 그리고 양키가 요즘 너무 못 친다 이런 것들을 조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까놓고 보니까 양키가 이 경기를 승리를 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건 이거는 그 어제 경기가 포함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리즈에 돌입하기 전까지 이제 오늘 경기를 갖고 3게임 차이가 돼버렸는데 자, 그 전까지 양키스는 최근에 뭐 3승 12패에다가 경기당 평균 득점이나 타율이 리그 꼴찌였다. 반대로 이제 템파는 10승 5패에다가 경기당 평균 득점 5.1점으로 9등에다가 타율도 5등 정도, ERGF 5리로 양 팀의 빠따 차이가 굉장히 컸다는 거거든요. 근데 막상 어제는 템파베이가 별로 못 쳤어요. 그거는 이 슐리틀러가 아주 훌륭한 활약을 8이닝을 아주 뭐 그냥 완벽하게 막아주는 그런 도미넌트한 스타트를 했기 때문인데 과연 그런 것들을 원해낼 수 있느냐. 얘도 뭐 득점 지원 많이 받고 한다고 하지만은 저번 경기는 못 받았죠. 지금 양키 빠따가 워낙에 별로다 보니까. 그리고 양키가 오늘 이제 5득점을 하기는 했는데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순전히 좀 카바에로의 캐리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여기 나와 있는 이게 나머지 양키 빠따가 20타수 무안타에 3진 13개 당했다. 이거는 그 딱 20점 이후예요. 20점 이후. 이게 아마 8회쯤이었을 건데 이후에 막 벤라이스가 홈런도 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아마 포함이 안 된 거일 텐데 어쨌든 카바에로 혼자서 홈런 2개에다가 4타점을 기록을 했다. 이런 게 좀 근간이 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도 양키 빠따는 그냥 카바에로가 한번 혼자 잘한 거지 나머지 애들은 벨라이스의 홈런 말고 뭐 없지 않았냐. 이런 것과 함께 저는 내일은 그렇게 좋게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전에도 양키스가 템파베이 원정 갔을 때 좀 별로라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 중간에 있는 이거는 작년에 이제 템파베이 트로피카나 필드가 태풍 때문에 지붕이 무너지는 사고가 있어가지고 홈구장으로 못 썼습니다. 그래서 양키의 마이너 구장에 썼기 때문에 이거는 빼고 양키가 템파베이 원정을 갔을 때 올 시즌도 지금 0승 3패, 3대3, 2승 4패, 5대5, 5승 4패, 2대5, 4대5, 4대6, 4대5, 4대5 막 이런 식으로 꽤나 오랜 기간 동안 안 좋았다는 게 있어요. 양 팀의 이런 뭐 페이롤 차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은 템파베이가 양키 상대로 홈에서 꽤나 잘 싸워왔다는 소리가 됩니다. 제가 어제도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 시리즈 첫 게임은 슐리틀러 가지고 에이스답게 해주면서 양키가 한 게임 가져갔으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이 이어지려면은 템파베이가 이번에 좀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오늘 나오는 이안 세이모어가 사실 얘는 좀 똥볼러거든요. 그리고 좀 불펜으로 뭐 쓰인다든지 선발로서는 그렇게 많이 뛴 적이 없었는데 최근에 2번의 등판 정도를 아주 잘했습니다. 저번 경기 6이닝 동안 솔로홈런 하나밖에 안 맞았었고 그전에는 6.2이닝 동안 노히트 피칭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얘도 사태가 꽤나 좋습니다. 은근히. 반대로 월에는 그냥 뭐 무난하게 해준 날도 있지만은 뭐 첫 맞는 날도 있고 방어는 꽤나 유지가 되고 있는데 시즌 초반에 비해서는 좀 아쉬운 면모가 있습니다. 사실 워렌을 막 그렇게 막 크게 질타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오늘 나오는 이안 세이모 이름값 대비 나름대로 내용이 있다.
어제 양키는 슐리틀러가 C캐리하지 않았냐. 나머지 빠따는 카바예로 말고는 별로였고 이게 템파베이가 원래 우한 산드로프에서 졸라 잘 치는데 어제는 슐리틀러한테 꽁꽁 묶여가지고 1득점밖에 못했거든요. 제가 그 전까지 한 6.6점이었다 이랬는데 한 경기 만에 많이 깎였습니다. 그거는 슐리틀러라서 그렇고 워렌이면은 그러지 어렵지 않겠냐. 나는 근데도 이게 또 템파베이가 정배인 게 좀 아쉬워. 어제는 슐리틀러니까 템파배당 1.7 정도 됐는데 지금 배당 1.66이거든요. 이런 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냥 아마 오즈들도 그런 것들을 많이 좀 감안을 한 것 같습니다. 양키의 빠따 여전히 별로라는 거. 저는 일단은 좀 템파베이 쪽으로 보고 싶고 7.5 기준으로는 저는 언더 생각하고 있는데 어제보다도 맛은 없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자, 다음 워싱턴 대 휴스턴입니다. 알바레즈랑 이마이 타치하고요. 알바레즈가 워싱턴의 불펜데이에서 이제 첫 번째 투수로 많이 나오는데 요즘에는 거의 뭐 한 5이닝 가까이 먹습니다. 저번 경기는 4.2이닝을 무실점으로 커버를 해줬어요. 공 빠른 놈들 이렇게 막 배치를 전으로 하면은 얘가 좌안이고 조금 느리거든요. 그래서 전으로 이렇게 그런 애들 배치를 하면은 그런 것들이 효과를 꽤나 봅니다. 그래서 이 친구 나올 때 워싱턴이 나쁘지가 않아요. 얘가 못한 적도 별로 없어. 워싱턴의 알바레즈 위주로 한 불펜데이 나쁘게 보진 않고 있고요. 그냥 제가 그동안 믿었던 브래드 로드 같은 애들이 얼마 전에 좀 터져 나간다든지 공을 던진 지가 이제 얼마 안 돼가지고 오늘 나오기가 어렵다. 뭐 그런 게 있긴 해요. 워싱턴이 불펜이 워낙에 좀 썩었으니까 어제 경기도 이거를 대단한 역전승을 해냈는데 그걸 또 마지막에 추격을 당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워싱턴 불펜 진짜 못 믿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저는 알바레즈 나오는 이런 워싱턴 불펜데이는 일단은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이마이 타치야가 얘가 너무 기복이 심합니다. 저는 보통은 그래도 요즘에는 뭐 아니면 도인데 뭐가 나온 날이 조금 많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저번 경기 1.1이닝 5실점이었었죠. 아주 그냥 도가 나온 날이 있었습니다. 볼넷 5개에다가 피홈런 2방 그냥 엄청 안 좋았어요. 그냥 얘가 너무 기복이 심하다 보니까 그냥 얘 경기는 저는 안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믿을 수가 없고 어제도 양 팀이 휴스턴이 초반에 빠따를 개잘 쳤는데 오히려 워싱턴이 이거를 더 쳐가지고 뒤집어 버렸다. 뭐 그런 거 등등 해서 일단은 뭐 오바 쪽으로 보고 싶고요. 빠따 보고 그냥 워싱턴 보고 싶은 느낌이 좀 있네요. 둘 다 좀 이제 특히 이마이 타치아가 기복이 너무 심해가지고 어쩔지 모르겠는데 보기에는 워싱턴 쪽이나 오바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바가 좀 흔들리죠. 알바레즈가 남들어 하니까. 그리고 매치 대 켄자인데요. 오늘 매치는 이게 센가 코다이가 좀 애매합니다. 아직까지는 선발이 불투명해요. 저번에는 스캇이 던지고 나서 얘가 이제 선발을 잘리고 불펜으로 간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한 세 번째 투수로가 나와서 2.2는 그냥 닫아준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센가가 저번 경기는 나쁘지 않았는데 근데 일단 그런 모습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지금 그냥 성적이 완전히 망해버렸는데 얘가 한창 때는 되게 잘했잖아요. 고스트 포크 뭐 이런 것들로. 근데 이제 뭐 부상이나 뭐다 해가지고 확실히 좀 많이 꺾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별로고 아마 이러면 오스틴 워렌 같은 애들 길게 쓴다든지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오늘 매치의 문제가 이 필승조가 너무 많이 던졌다는 겁니다. 자, 저는 어제도 이 애틀랜타와 매치의 승부를 이거를 좀 애틀을 좋게 봤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전날 매치에 이런 불펜들이 꽤나 많이 던졌다. 근데 어제까지 또 던져가지고 지금 보면은 데빌 윌리엄스는 블론까지 하고 39고 특히 루크 위버가 지금 너무 좋은데 루크 위버도 어제 19구나 던졌어. 연투 상황이고 레일리도 승리 투수고 그리고 뭐 공을 많이 던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2연투기는 합니다. 그래서 던질 수 있는 애들이 뭐 민터라든지 브라조 뭐 이런 애들도 괜찮습니다만은 글쎄요. 나는 얘네들이 나올 만한 환경이 될지 모르겠네. 어제 오늘 매치가 마운드 운영이 좀 불투명하다는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센가도 못 믿겠는데 그리고 반대로 루고 얘도 이제 원래 매치 소속이었었죠 옛날에. 저는 루고는 그렇게 뭐 못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도 한 6이닝인가 하고도 5실점 했나? 안 좋은 날도 있고 그러다가 직전 중에는 또 6이닝 30점 그냥 오락가락 하거든요. 그냥 루고가 지금 방울도 어쨌든 간에 4.20이나 되고 2년 전에 그때 굉장히 큰 믿음을 주던 이닝도 그냥 무지막지하게 먹고 맨날 6이닝 정도 잘해주고 그런 시절이랑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루고도 그날그날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지금 켄자도 빠따 상태가 어제 산체스를 털어먹었잖아요. 산체스가 커리어 로우 피칭을 하는 데 있어서 켄자 빠따가 굉장히 잘 친 것도 있었습니다. 그 전날에도 잘 쳤고. 그래서 지금 켄자 빠따가 은근히 지금 뭐 나쁘진 않더라고요. 물론 긴 표본은 아니긴 한데 그냥 상황상으로는 뭐 매치도 지금 빠따가 나쁘진 않지만은 일단은 저는 뭐 오바라든지 켄자의 역배 뭐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매치의 마운드가 다른 날보다는 좀 별로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도 하네요. 자, 그리고 CCS 대 필라델피아입니다. 에버시랑 오늘 아마 휠러가 나올 차례인 것 같은데, 자, 어제 산체스도 개털렸습니다만은 휠러 역시 저번 경기 5이닝을 못 채웠어요. 이게 휠러가 5이닝을 못 채운 게 53경기 동안 연속으로 5이닝을 던져주고 있었는데 이게 중단이 됐다고 합니다. 그날도 뭐 삼진 10개나 잡았지만 실점도 조금 주고 여러 가지로 수비들도 못 따라줬다. 아마 어제 경기 때도 트레아 선회가 또 막 실축하고 그랬는데 요즘에 필라델피아가 원래부터 아마 올 시즌도 그랬을 거예요. 내야 쪽에 알렉봄이나 뭐 이런 애들 문제가 많았어요. 조금 힐러도 저번 경기 때 그런 거에 좀 타격을 입어가지고 5이닝을 못 채운 바가 있었습니다. 힐러답지가 않다는 소리였죠. 제가 어제도 이제 필라델피아는 이제 좌완 상대로 어제 노아 카메론을 상대로 했는데 노아 카메론이 요즘에
상태가 좀 별로였음에도 필라델피아가 이거를 1득점을 뽑는 데 그쳤습니다. 워낙 그냥 경기가 원사이드하게 완전히 산체스가 무너지는 경기였다 보니 그게 상관없는 경기였는데 필라델피아 빠따도사 역할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라델피아는 오늘도 같은 조건입니다. 좌완 상대로 원정이기도 하고 이 좌완 상대로 원정일 때 원래는 그전까지 점수를 꽤나 이렇게 뽑다가 어제는 1득점에 그쳤거든요. 앤드류 에벗, 물론 에벗도 지금 방어울이나 여러 가지로 제가 막 좋게 보았던 막 그 시절이랑 약간 다르긴 한데 그래도 그냥 1인분을 얼추 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닝도 아쉽고 활약도도 좀 아쉽지만은 그렇다고 엄청 개쳐맞지는 않더라. 뭐 이런 거는 있길래 차라리 언더가 낫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필라델피아가 몇 경기 전만 해도 빠따가 되게 좋다고 봤거든요. 근데 요즘 보면 그런 것들이 또 길게 가지를 않아. 엄청 막 좋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휠러가 등판을 한다면은 지금도 신시티가 빠따가 그렇게 좋은 시기는 아니어가지고 그래도 휠러만은 믿고 갈 만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과 함께 언더 쪽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네소타 대 클리블랜드 타지 브래들리랑 칸티우인데요. 타지 브래들리는 그래도 얘도 좀 오락가락하지만은 좋은 날도 있고 뭐 안 좋은 날도 있는데 얼추 지금 좀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얘도 이제 아마 그 5월달 이제 중순쯤에 복귀를 한 게 한 IL에 한 2, 3주가량 있다가 복귀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초반에 안 좋다가 최근에 3경기 정도는 애리조나, 콜로라도, 휴스턴 이 중에 콜로라도나 휴스턴은 꽤나 무서울 때인데 그때 전부 다 잘 막아준 경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지금 이 친구의 상태가 나빠 보이진 않는 것 같아. 일단은 지금 방어울도 그렇고 미네소타에서는 꽤나 내보낼 만한 선발입니다. 거의 뭐 라이언 다음으로 2선발급은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조이 칸티오 얘도 방어울이 4층까지 갔다가 지금 3.86까지 깎였는데 이 친구 그 구속 상승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구속 상승이 한 4경기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한 91.9마일 이 정도밖에 안 찍히다가 지금 최근 4경기 동안 한 1.3마일, 1.5마일 이렇게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최고 구속이 원래는 한 94, 5마일 정도인데 96마일 중반대까지 찍고 있다. 위기 상황에는. 그래서 저번 경기 때는 이게 볼넷이 5개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날에는 그 전에 한창 구속 상승이 있었을 때 볼넷을 2개, 1개, 1개, 2개 이렇게밖에 안 주다가 저번 경기 갑자기 5개나 줬거든요. 이런 재군안조가 있던 날인데도 최근에 좋은 이런 구위와 함께 그래도 잘했다는 모양새가 됩니다. 5이닝 2실점이면 못한 건 아니니까. 난 그래서 그냥 칸티우가 요즘 좀 좋은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얘는 또 미네소타한테 딱히 뭐 약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일단은 클리브랜드를 좀 보고 싶은 마음이 있기는 하네요. 이게 클리브랜드가 화싹한테 1위 자리를 뺏겼지만은 그래도 뭐 그 가운데서도 좀 비비는 경기도 많이 보여줬고 빠따도 그렇게 나쁜 시점이 아니에요. 관 같은 애들 올라오고 있고 하니까 불펜 차이도 굉장히 큰 애들이잖아요. 그런 것까지 해서 저는 클리블랜드가 역배받을 이유는 없다고 봤고 언더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이트삭스 대 보스턴입니다. 노아 슐츠랑 페이턴 톨리인데 노아 슐츠는 얘도 이제 콜업한 지 얼마 안 됐죠. 시즌 초반에는 얘가 이제 나름대로 좀 유망주여가지고 얘가 사이즈가 랜디 존슨이랑 비슷한 그런 좌완이거든요. 208cm 막 이런데 재분안조가 너무 심했어요. 이제 다시 재콜업한 이후에도 저번 경기 볼넷을 4개나 줬다. 아직까지도 재구가 잡히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은 좀 리스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페이턴 톨리도 그동안 잘해주다가 갑자기 저번 경기 3이닝 6실점으로 무너졌었죠. 홈런 2개나 맞고 이러면서 그래서 이게 워싱턴이었다 보니까 막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도 화싹이 빠따가 꽤나 무서운 상태잖아요. 그리고 이 경기는 화싹이 또 이제 홈 경기 얘네들이 홈에서는 또 엄청 무섭다 이런 얘기도 제가 많이 드렸던 것 같고 마침 지금 또 이제 몽고메리 같은 애들이 너무 잘 치다 보니까 화싹 빠따가 조금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하나 변수가 있는 게 뭐냐면은 제가 저번에도 보스턴이 좌한 상대로 원정일 때 빠따가 굉장히 업이 된다 이런 것들은 보기 좋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오늘도 그런 비슷한 조건이고 좌한 상대로 원정일 때 직전 경기 8득점이나 하면서 소니그레이 경기 때 무난히 이겼다 이런 것들 다 보기 좋은데 문제는 지금 그 얼마 전에 이제 벤치 클리어링 했던 윌튼 콘트레라스랑 카발리랑 벤치 클리어링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카발리의 징계가 7경기에서 5경기로 줄은 걸로 이게 확정이 나왔대요. 그러면은 조만간 이제 다른 애들도 이런 징계 처리가 되지 않겠냐. 근데 그 대상자가 윌슨 콘트레라스거든요. 자, 현재 윌슨 콘트레라스는 승리 기여도에서 2번째입니다. 이 세나 라파엘라는 3.6이고 윌슨 콘트레라스도 3.6인데 이건 라파엘라는 아마 수비적인 기여도가 꽤나 높아서 그런 거일 거예요. 보면은 라파엘라의 OPS는 지금 763인데 윌슨 콘트레라스는 921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스턴 파트 중에서 가장 지금 대단한 놈이 징계로 빠질 수가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저는 이 경기는 그냥 가기가 별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원래는 오바를 좀 생각하고 있었는데 보스턴 요즘에 흐름 나쁘지 않고 그리고 페이슨 솔리도 믿을만한데 요즘에 조금 별로다. 마침 화싹 홈인데다가 빠다 좋다. 여기 있는 것처럼 홈으로 오면은 얘네들이 점수가 특히 생산력이 좋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홈런도 더 잘 치기도 하고 보스턴도 반대로 원정일 때 홈런도 잘 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좋아지거든요. 약간 오바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윌튼 콘트레라스가 만약에 분석하고 새벽에 징계가 확정이 돼가지고 앞으로 한 대여섯 경기나 쉰다고 하면은 그거는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지금 이번 시즌에 윌슨 콘트레라스가 빠따로 벌어준 게 얼만데 저는 좀 누르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어지간하면은 오바 생각을 했는데 좀 쉽지 않아졌네요. 자, 그 다음은 텍사스 대 천사 경기입니다. 디그롬이랑 소리아노인데요. 이 디그롬이 저는 여러 번 홈런 리스크를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텍사스의 홈구장 글로벌라이프 필드. 텍사스는 홈에서 홈런이 조금 안 터지고 허용치도 줄어드는 그런 면모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홈에서는 점수가 덜 난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글쎄요. 천사는 반대로 원정 가면 홈런을 되게 잘 치고 많이 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디그롬이 천사한테 되게 약해요. 여기 이제 5경기 가져온 거는 디그롬이 이제 부상 이후 옛날에 한참 전성기 때 한 번밖에 안 만났고 그 이후를 이렇게 많이 좀 찾아보니까 5경기 동안 6.9기에다가 피홈런 6방이었었고 올 시즌에만 3이닝 6실점한 경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홈런 2방 맞았거든요. 이때쯤에 디그롬은 조금 별로일 때였죠. 그래서 디그롬은 늘 홈런 리스크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마침 지금 천사는 빠따가 좋은 시기는 아니긴 합니다. 근데 기록상으로는 이게 디그롬 리스크가 조금 있어 보인다.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소리아노도 시즌 초반에 방어율이 막 0점 막 이렇게 막 엄청 좋았던 거에 비해서는 지금 그냥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히려 아직 좀 덜 같거든요. 재구 리스크가 워낙에 세고 올 시즌에 오히려 홈런 리스크까지 생겨버렸다. 이러다 보니까 저번 경기는 5이닝 동안 3진 9개를 잡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실점이 3점이나 있었어요. 이게 승기주자를 냅두고 이게 내려간 다음에 그 다음에 불펜이 쳐맞은 거라 본인이 자초한 건 아니야. 본인이 이제 맞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자초한 부분이 있었다. 이런 것도 있어서 소리아노도 별로 좋은 시기가 아니거든요. 이건 아마 7점으로 준 거는 디그롬이 워낙에 좀 좋으니까 저번 경기는 구속도 잘 나와 7이닝이나 버텨 완전 디그롬다운 경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클리블랜드 원정 프로그레시브 필드는 원래부터 오랫동안 투수 신화적인 구장이고 지금 현재 텍사스의 홈구장은 뭐 어느 정도 좀 투수 신화적인 부분이 있기는 해요. 디그롬도 홈런 16개 중에 5개가 홈에서 원정에서는 11개 뭐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글쎄요 저는 리스크가 없다고 보진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텍사스가 배당이 좀 맛이 없고 디그롬이 난 리스크가 있다고 보는데 물론 지금 천사가 좀 못 치는 시기이긴 하거든요. 그런 건 맞는데 그냥 좀 꼬름하네. 그래서 저는 그냥 텍사스에 뭐 배당은 맛이 없지만 방향으로는 텍사스를 보기는 보고 7.5 기준에 오버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발대 이름값에 비해서는. 다음은 샌디에고 대 애리조나입니다. 마르케스랑 갤런이고요. 이게 마르케스도 이제 마이너리그에 있다가 올린 거거든요. 최근에 마이너리그가 좋지가 못했습니다. 4경기 동안 이닝도 아마 4이닝을 채운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5.56에다가 뭐 삼진도 없고 제구도 별로 그냥 이랬었어요. 그래서 지금 마땅히 올릴만한 상태는 아닌 것 같아. 마지막 메이저리그 등판이 5월달이었다 보니까 지금은 딱히 뭐 기대치는 많이 없고요. 얼마 전에 그래서 그 콜업한 다음에 3이닝 정도 썼는데 3이닝 동안 2실점으로 좋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스 전에. 아마 마르케스랑 이제 브리또 얘도 이제 양키스에서 데리고 오냈잖아요. 바스키스랑 같이. 브리또가 사실 별로 못했었는데 여러 가지 부상도 있고 하다가 거의 뭐 작년 아예 통째로 쉬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마이너리그에서 꽤나 긴 기간 동안 잘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보니까 한 6이닝 넘게 먹던데 마이너리그에서 0.91이라고 하더라고요. 브리또가 꽤나 괜찮은 상태야. 그래서 나는 마르케스보다 오히려 뒤에 나오는 브리또가 좀 더 길게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어제는 제가 얘네들이 둘 다 빠따가 엉망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나는 이러면은 오늘은 상대가 갤런인데 어제는 뭐 뷰러도 생각보다 고전을 했고 파트는 잘 막았다. 좀 예상외로 간 게 있었지만은 갤런이면 일단은 좀 맞는 거는 보장이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샌디에고는 마르케스는 쳐맞을 것 같은데 브리또는 어떨지 모르겠어. 뭐 이런 것들이 오락가락하지만 저는 어쨌든 간에 어제보다는 좀 더 오바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봤어요. 물론 양팀이 빠따가 둘 다 개판이고 샌디에고 제가 어제도 우한선으로 옮길 때 안 좋다라고 했는데 빵득점이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사실 선발 투수들이 그렇게 별로라고 해도 오바는 좀 별로긴 한데 별로 뭐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크진 않지만 저는 그냥 갤런 리스크가 있다고 봤고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샌디 쪽이나 오바 보고 싶긴 한데 샌디에고도 빠따가 너무 별로네 지금. 네, 썩 마음은 안 들지만은 그냥 갤런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좀 이제 실점이 보장돼 있다고 보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대 토론토입니다. 맥도날드랑 마일스 아마 이러면 토론토는 불펜데이가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마일스에다가 그 미네소타에서 거하게 망했던 리차드슨 걔까지 해가지고 나름대로 해주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어제 거스먼도 제가 이 친구 요즘에 내용들이 썩 좋지가 못한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바를 봤는데 사실 루프는 되게 잘했는데 그냥 순전히 이게 샌프가 토론토를 부수면서 오바가 났잖아요. 일단 나는 오늘도 오바를 보고 싶기는 해. 맥도날드 얘 직전 중에는 잘했는데 그전에는 좀 오락가락합니다. 좌타자랑 우타자랑 편차 뭐 이런 것들도 저번 경기는 별로 안 드러났었는데 어쨌든 얘도 뭐 이제 재구 리스크라든지 그렇게 막 좋게 볼 건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히려 오늘이 좀 선발 투수 차이가 토론토가 조금 더 먹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은 드는데
이게 일단은 어제 이어서 또 한 번 바람이 전방향으로 분다고 하는데 어제도 뭐 홈런이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냥 엘리엇 라모스가 너무 잘한 경기였다. 그리고 뭐 거스먼도 많이 쳐맞고 제구리스크도 있었다. 뭐 그런 날이었는데 아마 어제처럼 토론토가 마운드가 그렇게까지 절망적이진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저는 일단 7점으로 똑같이 받았으면 한 번 더 오바를 보고 싶기는 하고 지금의 토론토 빠따로는 정배 메리트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또 한 번 샌프란시스코 역배 쪽을 보면서 오바 쪽으로 볼게요. 이거는 뭐 큰 선발에 대한 얘기나 그런 것들은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냥 막연하게 빠딱 차이? 샌프는 지금 나쁜 시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토론토가 너무 별로여서 그리고 뭐 지금 보면 샌프가 17경기 연속으로 오바 중이다라는 게 있는데 이게 토론토가 만약에 조금 버틴다. 경기가 비드비드해 간다. 그러면은 이 불펜 데이를 다 쓴 다음에 마지막에 또 로저스랑 발란드 이런 애들이 나오면 사실 그러면 토론토가 괜찮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샌프가 빠따를 얼마나 내느냐가 중요한데 일단 전 토론토가 많이는 내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라서 일단 샌프란시스코 역배 7.5도 뭐 오바 쪽으로 보기는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다저스 대 콜로라도입니다. 로블레스키랑 로렌젠이고요. 자, 로블레스키 지금 방어율이 2.80이에요. 시즌 초반에 너무 좋긴 했지만은 근데 지금 얘가 가지고 있는 포심이 미저라스키 다음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저번 경기도 7이닝 동안 삼진 11개를 잡는 경기를 했습니다. 그때도 이제 조금 이제 이닝을 더 먹으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막 투런 났고 이래가지고 조금 흠집 난 거긴 해요, 막판에. 어쨌든 그날도 좋은 게임이었다. 어스테티드 원정 여기 되게 오바구장인데 거기서도 로블레스키가 잘해준 부분이 있었고요. 최근에 이제 뭐 2경기 동안 연속으로 7이닝을 먹어주는지 뭐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콜로라도를 상대를 하는데 로블레스키가 콜로라도한테도 조금 좋았더라고요. 여태까지 4경기 동안 16.1이닝 이거는 선발로서는 한 2경기밖에 없는데 2.20으로 대단히 좋았었고 심지어 4경기 모두 다 쿠어스였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콜로라도 빠따가 저는 많이 무섭다고 생각을 해요. 당장 요즘에 폼도 좋고 어제 구체적으로 올 시즌 전체로 봤을 때 또 이제 6월달 한 달 동안 메이저리그 전체 OPS 1등이었다든지 막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일단은 로렌젠이라는 것 때문에 다저스가 어제처럼 조금 이제 쉽게 갈 가능성이 있고 로블레스키가 저는 상태가 좀 지금 좋은 것 같거든요. 콜로라도 빠따가 무섭기는 한데 그냥 다저스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9년 동안 시리즈나 그리고 홈에서는 매번 우승했었다. 어제는 이제 많이 아쉽게 안 됐지만은 어쨌든 11연승은 유지가 되고 있고 11연승 기간 동안 마인 빈도도 꽤나 높다. 이런 것들까지 해가지고 그냥 무난하게 다저스 보고 싶습니다. 솔직히 로렌젠이 엄청 그냥 절망적이었던 맨날 막 피안타 뒤지게 맞고 메이저리그 지금도 피안타 1인데 그런 시절보다는 살짝 좋아진 거는 맞지만 그렇다고 믿을 것도 별로 없거든요. 그냥 워낙에 지금 WHIP가 리그 전체 꼴찌인데 그냥 이런 친구면은 다저스를 무난히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딱히 뭐 역배를 본다거나 그런 목리를 부릴 만한 컨텐츠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콜로라도 빠따가 요즘 좀 좋다. 뭐 그건데 그것 때문에 어제 마인이 부서지긴 했잖아요. 솔직히 스캇이 털리는 거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까지 예측하기는 힘들고 그냥 요즘에 잘 던지고 있는 엘리케스가 또 한번 잘 그냥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만 가져보겠습니다.